안녕하세요. 간만에 술방. 네. 그동안 제가 좀 바빠서 술방을 못 찍어서 술방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섭섭하셨죠? 딱 맥주 한 병만 마시고, 간접 광고네. 한 병만 마시고. 이제 요즘 잠을 못 자서 늘 피곤해 쩔어 살아요. 제가 저번에 어, 가위에 잘 놀리는 사람들 특징 얘기하면서 저도 약간 그 케이스라고. 근데 가위는 아닌데, 태생적으로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니까 낮에 엄청 피곤해요. 화착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제 연애 쪽이에요. 인생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 아니면 감정. 그러니까 돈 아니면 사랑.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대부분의 상담에,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상담의 내용이 돈 아니면 사랑이에요. 그쵸? 인생이. 네. 근데, 돈보다 더 답이 없는 게 사실은 생각하면 사랑인 게, 돈은 뭐 운이 좋고, 또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사주에.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하면 돈은, 네. 그리고 필요하면 공부를 해서 더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채우면 되고. 근데 사랑이 힘든 게 뭐냐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내가 좋다고 이 사람이 내 맘 같지 않고 또 상대가 나를 좋아해도 내 마음이 안 통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는 인생의 주제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시간이 되면 어쨌든 일단 라이브도 한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가게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로 정신적으로 사실은 상당 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예요. 그리고 명리가 무서운 게 지금 을유월이에요. 9월은. 근데 을목은 저희의 정제고 유금은 겁제인데 정제랑 겁제가 이렇게 동주 같은 기둥에 있을 때는 정말 겁제가 정제를 네, 타라는 게 맞더라고요. 돈이 계속 나갈 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겁제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니지만 특히 같은 기둥에 겁제와 정제가 있을 때는 네,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그거는 이제 연애 쪽이니까 요즘 유튜브에 연애 상담하는 그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때 이렇다. 여자 이럴 때 남자들은 여자에게 뭐 그거 한다.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정말 평생 살면서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주로 젊으신 분들이 보겠지만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에게 남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어떤 금전적인 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애정 욕구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본인의 성공 욕구가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서 한 단계 뛰어넘었을 때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인류애적인 어떤 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의 그 에너지를 쓰면서 좀 네, 소위 말하는 성인군자 스타일의 분들이 있죠. 아주 소수.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1차원적인 분들은 감정의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삶에 있어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합을 보거나 연애 상담을 하거나 봤을 때, 어, 그래서 저는, 음, 100쌍의 커플이 있으면 그 중에 정말 궁합이 좋은 커플은 10손가락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좋은 궁합이 있고 나쁜 궁합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생각해요. 천편일률적으로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궁합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저희 남편하고 마찬가지고 제가 물론 같이 살 운명인 게 반드시 두 사람과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궁합이 좋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같이 합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는 게 좋다는 거지.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해서
그거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이 좋은 게 사랑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습의 기본이었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게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거였기 때문에 궁합이 좋다라는 거는 결국 그거예요. 같이 살 때 무리가 없는 것. 자, 합이라는 건 뭐냐? 같이 살 때 무리가 없다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한쪽에게 져주는 거예요. 내 주장이 살아있으면 안 되고, 내가 저 사람과의 합이 맞아서 된다는 거는 내 쪽으로 끌어오던가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줘서 두 사람의 기운이 살아서 둘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둘이 뭉쳐서 하나의 기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내 기운이 약하면 내가 이길 수가 없고 저 사람에게 내가 맞춰줘야 되는 관계가 가정인 거고 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합이 좋다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 거지, 우리가 소위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통용되는 안 되는 사랑 그럼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옛날에 길신이라고 하는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주하는 안전된 삶을 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삶이 반드시 타인을 위하고 어떤 대단한 삶은 아니에요. 본인이 위험을 안 극복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되면 이기적인 삶이죠. 타인에게 내가 손해도 타인 때문에 불이익도 안 당하고 내 거 챙기고 나도 타인에게 크게 그거 안 하고 지극히 개인주의인 삶이에요. 개인주의를 제가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삶이 좋다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살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주명리에서 얘기하는 길신이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좋지는 않다라는 걸 하나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궁합이 좋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반드시 좋은 궁합이 반드시 두 사람의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탁지. 그러니까 저의 이런 생각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평범하게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제 이론이 좀 깨는 이론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딱 하나 자부하는 거는, 저는 인간에 대한 탐구심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기 때문에 인생, 인간, 그리고 우주 안에서의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제가 조금은 더 네, 일반인들보다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어느 것 하나를 좋다 나쁘다를 정해놓고 인간을 그 안에서 틀에 넣는 거는 지극히 안 좋은 관습이에요. 그거는 뭐 정치권이든 아니면 사회의 기득권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정말 아주 나쁜 사이코패스 아니고는 각각의 인간이 존중받아야 되는 삶을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는 뭐 이래서 안 좋고 하기가 참, 네, 저는 그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할 수가 있어. 물론 그 사람이 너무 차갑다 그러면 조금 온기를 가져라. 너무 뜨겁다 그러면 살짝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정말 두 사람의 궁합이 서로 막 이렇게 그거 하다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네는 나쁜 사랑이야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실제 제 지인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편해도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걸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같이 있는데 힘든데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저는 사랑일 수도 있겠다,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야 너 힘들겠다,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거기다 대고 너는 그 사람과 헤어져라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랑이면 괜찮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그 젊으신 분들 그 연애 방송을 봤을 때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예, 틀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본인 사주가 그런 남자한테 끌리고 그만큼의 어떤 경험치를 얻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겪어야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 얘기도 들리시는 분 있고 쳐내시는 분 있겠고 그런 방송 역시도 본인에게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관계는 사실은 묘해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저는 남녀 관계도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신뢰와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배려와 그런 걸 다 기반으로 하지만 그거를 벗어나는 게 남녀 관계예요. 그게 기반이 되지만 거기에서의 또 다른 게 남녀 관계인데요. 그게 참 묘한 게 일단 인간관계는 계산이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부모 자식이든 그 다음에 친구든 애인이든 네 계산이 서면은 그 관계는 좀 탁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계산이 서는 여자들이 잘 살고 계산이 네 그건 그 사람들의 팔자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이 계산적이면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상대방은 불행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가릴 수 있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고, 만약에 본인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다. 그럼 본인의 업보예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몰라서 그런 사람하고 엮였다는 본인의 어떤 반성의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근데 남녀 관계가 참 묘한 게, 기본적으로 제가 언제 한번 그 법륜도를 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남녀 관계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현대화, 사고가 많이 깨었다고 생각하는데, 명리를 공부할수록 어쩔 수 없이 남자는 양, 여자는 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륜도상으로 보면 남자가 더 사랑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게, 네, 맞더라고요. 온고이지신 옛것을 뭐 새롭게 한다 그거지만 그 얘기는 조금 맞는 구석이 법륜도 상이 그래요. 물론 소수의 커플들 중에는 여자분이 더 좋아해서 근데 그것도 결국 여자분이 남자에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줬을 때 그 남자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감동이 돼서 본인이 더 잘해야겠다 이게 나오는 거는 유지될 수 있지만 그쵸. 자기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자가 그 남자 싫으면 떠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두 사람의 인연법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100%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는, 네. 양의 기운은 음을 취하고 싶고, 음은 또 양을 취하고 싶고, 음양의 그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남자가 적극적일 때, 남자의 마음이 그거였을 때, 네, 여자가 조금, 네, 그 남자에 대해서, 아, 저 남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하면, 그거에 대한 마음은 그거 하더라. 라는 게, 네, 좀 슬프지만 약간 sad but true라고 슬픈 현실 같은 거죠. 화탁지. 자,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과연 내 짝이 있을까라고 외롭고 고민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 세상에 해결책은 없으니까 아주 조그만 팁을 드리자면 제가 사주명리를 공부하면서 가장 꺾기가 힘든 게 개운법이 힘든 게 인연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인연이요. 내가 노력하면 내 혼자서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는 어떻게든 복권이 당첨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그게 갑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 왜냐?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는 내 혼자의 어떤 그거고, 내가 노력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복이긴 하지만, 남녀의 관계는 두 사람이 각각의 타인이 만나서서 맺어지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이 안 되고, 내 인연은 언제 나타나냐를 할 수가 없는 게, 인연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그걸로 가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부부들의 이 궁합을 봤는데, 서로 만나서 엮일 만한 운명을 갖고, 이게 그걸 가지고, 네, 천간이든 지지든 그걸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몇십 년을 사는 부부의 인연이 반드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걸 전제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부부관계가 사랑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수세기 동안 사랑이 왜 인간의 문학이나 철학에서 떠나지 않느냐. 해석이 결코 답이 없기 때문이고요.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한 가지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정형화된 게 아니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인연은 정말 오는 거고 또 가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가는 인연을 내가 잡을 수도 없고 오는 인연을 막을 수도 없다. 이런 주의예요. 그리고 타인의 사랑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게 못 된다라는 거고 어떤 힘든 사랑이 내게 왔을 때 그 사랑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가지고 가고 그거는 결국 내가 이 사람에게 전생이든 언제든 지은 빚을 갚는 거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발전적이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을 줘야 돼 라는 그런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의 있는 시간 동안 어떤 즐거움이나 잠시의 어떤 평화로움을 얻었으면 그것만으로 그냥 감사하게 갖고 가는 게 좋고요. 인간이 사랑에게 집착하지 않으려면 사랑이 나에게 주는 어떤 안락함이나 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에 몰두할 수 있는 다른 거를 만드시면 돼요. 제 말이 금방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랑을 경험해보고 사랑에 쓰듯 쓴 어떤 그 맛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결국 사랑이 나를 다 채울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대부분 그거를 겪으셨을 거고 그때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만족하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집중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요. 사랑이 불타오를 때나 나를 이렇게 조금 나라는 어떤 인격을 잊어버리게 만들지 지나고 나면 또 외로워요. 왜냐하면 사랑이 계속 타오를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고통과 외로움의 그 주기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외롭지 않아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고통이고 고통이 싫어서 혼자 있다 보니 외롭고 이 줄다리기를 끝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지 말아라 사랑을 하지 말아라는 아닌데 내 모든 온전한 감정을 사랑에 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걸 찾아야지. 취미생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뭐 영화를 보든 공부를 하든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것. 네. 근데 그 열정이 사람에게 투사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게 자식이든 애인이든 남편이든. 왜냐?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운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나름의 삶을 살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그 사람에게 다 해서 왜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나한테 오냐? 자식한테도 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오냐? 남편한테 했는데 왜 안 오냐? 애인한테 했는데 왜 안 오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고 자식한테 못하고 남편한테 못하라는 얘기 아닌 건 아시죠?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와이프로서 남편한테, 애인으로서. 근데 거기에 몰입 100%를 몰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몇 프로는 남겨두시라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자기를 위한 자리를 더 두시는 게 더 나중에를 위해서 낫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할 수만 있으면 사랑할 때는 사랑에만 몰입하고 그 사랑과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온전히 본인에게 몰두해 있는 걸 찾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사랑에 몰두하는 게 더 쉬워서예요. 더 쉬운 방법을 택해요, 인간은. 왜냐? 감정이 가는 대로 애정을 쏟으면 돼. 헤어지고 집에 와서 톡으로 어디가 자기 잘 들어갔어? 전화하고. 그거는요, 노력을 필요하지 않고 본인의 감정이 가는 대로 가니까. 근데 거기서 딱 끊고 집에 와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 온전히 몰두하는 거는 에너지가 그 연애하는 상대나 그거에 비해서는 더 들어가요. 인성이라는 거는 후퇴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위하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그거 되고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나를 도와주는 거고 나에게서 바로바로 나가는 감정은 쉽게 나가지만 결국 내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예요.
더 쉬운 걸 택하는 거는 결국 나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 몰두해 있는 감정으로 몰두하는 거는 쉬워요. 거기서 스톱하는 게 힘들지. 계속 빠져나가는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싶지. 거기서 가로막히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갈 때와 스톱할 때를 잘 아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사랑할 때 몰두하세요. 하지만 내 혼자 있을 때는 나에게 집중하세요. 그건 에너지가 더 들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 에너지가요. 나 있을 때 혼자서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를 충분히 생각하고, 나만의 시간에. 그렇게 나를 강화시키면 그 타인이 특히 뭐 애인이든 누구든 나를 볼 때 내가 강함을 느끼면 자기 스스로가 강한 사람한테 물론 너무 강한 사람은 치고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본인 스스로가 강하게 본인의 가치관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타인이 봤을 때도 약간 강단이 있어 보이고 뭔가 아우라가 있어 보이고 본인의 그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를 못해요. 그런 거를. 그게 제가 여러 인간 관계에서 느낀 거예요. 본인만의 시간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본인의 가치관을 잘 세울 수 있고, 나로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빛이 나요. 자기에게 충분히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뭐 소위 연애 프로에서 뭐 본인만의 자존심을 지키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표현이 다를 뿐인데, 그 기감이라는 건 서로 통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금 나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쟤는 자기 일 안 하고 오로지 나만 그게 다 느껴져요. 그럼 뭐냐? 굳이 내가 공들이지 않아도 상대가 나한테 향해 있다라는 걸 느끼면 공들이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랑 안 만날 때 자기한테 몰두해 있어. 그럼 그 기운을 뺏어서 나를 향하게 하고 싶다 할 때 노력이 가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로 향해 있는 에너지를 내가 굳이 노력을 해서 왜 뺏어옵니까? 이미 오고 있는데 이런 관계예요. 나에게서 차단되거나 나에게 오지 않는 기운을 뺏어오고 싶어요. 인간도 애정을 갈구하는 존재라. 근데 나에게 계속 향해 있는 에너지를 누가 더 노력을 해서 뺏어오고 싶겠어요. 오고 있는데 그냥 냅두고 다른 쪽으로 가지. 모든 기감의 교류가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 원래 순병의 몸이가 술 안 마셨네. 화탁지. 이쁜 카메라로 찍고 싶었는데 그 카메라가 또 말을 안 듣네. 어쨌든 이렇게 간만에 밤에 찍어서 너무 좋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아이와의 문제에도 제가 겪은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그 남녀 관계의 문제도 사실은 제가 여러 그 커플의 궁합이나 심리 공부나 아니면 네, 사주에서의 법륜도의 여러 그 기제를 놓고 제가 따진 측면에 의하면, 단순해요.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게 뭐냐면, 나에게로 향해 있는 걸 굳이 애써서 더 끌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나에게 오지 않는 거는 끌어오고 싶어요. 인간이 나에게 향하게. 근데 이미 나에게 향해 있는 거를 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되게 밀당의 법칙, 줄다리기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그거를 아시면 연애를 조금 더 슬기롭게 하실 텐데, 저는 또 이제 사주를 보면 이분의 자존감이나 이런 게 낮아 있는 분들도 보고, 왜냐면 그 자존감이 스스로에서 차오르지 않으면 타인의 어떤 애정을 통해서 그거라. 근데 그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타인이 본인보다 본인을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 본인의 자존감은 본인이 세우셔야 돼요.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 세워진 자존감을 놓고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자존감이 바닥인데 그 바닥을 이성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어요. 부모도 못 채워주는 게 본인의 자존감이에요. 채워줄 수 있으면 감사하죠. 그런 부모를 만난 거는 감사하지만 절대로 본인의 자존감은 타인에 의해서 생기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내 자존감을 만들어서 기초를 세워놨을 때 타인이 나를 사랑해주고 거기서 단단해질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충분히 자존감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랑도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100% 장담해요. 네.
그래서 자존감을 채우는 게 먼저다. 그리고 제가 다음 솔밭에 자존감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네 제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요는 그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감정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예요. 이미 나에게로 오고 있는 감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물론 이제 진정한 사랑은 서로서로 잘하는 거지만 기재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좋아도 너무 그거를 많이 표현하거나 내 감정이 다 간다는 걸 눈치 안 채게 하세요. 사실 연애의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물론 이제 엄마 같은 잘 챙겨주는 여자를 좋아하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엄마가 돼서는 안 돼요. 엄마 같은 여자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게 엄마가 돼서는 안 돼요. 네, 연애는 에로스는 여자 대 남자의 관계예요. 물론 인간의 서로 존중하는 건 기본이 되지만 여자와 남자는 엄마나 아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미묘한 연애의 이야기는 끝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라이브로 네, 밤새서 얘기. 화탁지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이렇게 흥분하면 말이 많아지네. 이렇게 주저리 옛날에 잘 떨었는데 한동안 좀 서운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사적인 방송을 많이 찍었는데 이제 막 칠판에 판사의 거리감도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제 방송이 나름 그게 저의 메리트였고 매력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강의가 필요한 건 하겠지만 내가 이렇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별것도 없는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넘었던 걸 생각하면 나의 원래 아이덴티티를 잃으면 안 되겠다. 사실은 저도 이게 더 좋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걸 네, 말로 푸는 거예요. 딴 건 정말 못해요. 근데 뭔가를 습득하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능력은 그게 제가 가진 가장 장점인데 그걸 방송에서 풀어야죠. 그리고 제가 겪은 거, 사주 상담한 거, 또 제가 읽은 책을 여러 가지를 버무려서 말이나 글로 표현해서 저의 방송에서 제 말의 한마디에 힘을 얻으시고 또는 저러지 말아야겠다라 또는 이제 제가 나중에 책을 내더라도 책을 읽고 힘을 낼 수 있으면 저는 거기서 제 어떤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좋을까? 사실 돈은 버는 게 가장 행복해요 라는 분들 제가 좀 안쓰러워요. 왜냐면 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그게 됐을 때 사람이 그거 하지만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라는 분들이 제일 불쌍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 돈을 벌기 위해서 막 하지 거기에서 자의 실현이 되나요?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게 있나요? 그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그 돈 가지고 뭐 쓸 사람은 따로 있을 텐데. 차라리 저는 돈 쓰는 게 좋아요 하는 게 더 낫지 돈 버는 게 좋아요. 말이죠. 또 네. 화짝지. 그래서 사주는 내가 이런 명식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이 명식 안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라는 걸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사주야 부럽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윤회를 눈으로 보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윤회를 100% 믿는 건 아닌데 이 몸을 갖고 이 생은 살지만 내 영혼은 또 다른 그거를 겪고 해서 여기에 와서 지금 내 몸 안에 있겠다는 그런 거 그걸 윤회로 설명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은 계속해서 이제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혼이 지금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명식으로 이제 사는 거죠. 전생이든 어쨌든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 다음 생에 내가 좀 깝깝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본인 사주가 힘들어서 사람들의 사주가 힘들어서 거기다 갖다 붙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인생을 비관해봤자 답이 없잖아요. 남을 부러워해봤자 답이 없고 그거를 자기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순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뭔가 큰 걸 이루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딱 본분을 딱 이해하고 내 삶은 이래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되게 멋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반항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순간 본인의 주변 사람이나 본인에게 처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운명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운명대로 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요. 운이 좋아지시는 분들의 특징은 자기에게 오는 거를 고민이나 힘든 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편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너 저 상황에서 너는 편하냐? 이렇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는 편해요. 그리고 뭔가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고 그게 그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징조예요. 네. 뭔가 본인을 도와주는 기운이 이렇게 운으로 오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든든해지거든요. 물론 태생적으로 낙천적인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낙천적인 분들은 또 평생 낙천적으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것도 그 사람들 복이죠. 근데 불안해봤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20년간 불안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불안했을 때 행복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 마음이 변하면 나는 행복을 누리겠다. 그게 그때보다 지금이 뭐 금전적인 어떤 거든 더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나는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게 나에게는 최고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내가 운이 바뀌나?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대운이 좋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마음가짐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저는 이런 걸 찍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많이 변했고, 그리고, 나에게 오는 시련 같은 거를 짜증이 내지 않고, 그래, 넘어야 될 허들 경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넘었네? 하나 넘었네?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요. 그렇게 바뀌면 주변에 사람이 바뀌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뭐 사주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운때가 바뀌는 거죠. 운때가 바뀐다는 결국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혼자서 운이 바뀌고 혼자 살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운이 바뀐다는 거는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다. 그래서 자, 내가 먼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면 돼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싫어도 그 사람 얘기 들어줘야 되고요. 박차고 나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요. 나는 슬픈데 웃어야 되고요. 근데 그게 나의 기분이 먼저가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빠서 티를 내면 상대방이 불편하게 지금 참는 거예요. 죽겠죠. 다음날 내가 어제 거기서 왜 참고 있었을까. 근데 그게 결국 며칠 몇 달이 지나면 나에게 긍정적인 그걸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를 좋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저렇게 지루한데 저 사람은 참았구나. 저렇게 힘든데 참았구나. 라고 옵니다. 그러니 운이 좋아진다는 게 단순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온다? 아니요. 본인이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엄청나게 노력하는 게 운을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체크하세요. 내가 운이 좋아진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구나. 그게 운이 좋아지는 시초입니다. 30분 넘었네요. 이 술을 다 마시고 하려고 했는데 할까요? 어차피 끊을 사람은 진짜 끊는데. 화딱지. 요즘에 제 고민이 하나 있어요. 살이 너무 쪄갖고 이 배둘레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안 되는 게 말로 뭐 행동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제가 운동을 해서 제 몸을 이렇게 쓰는 게 저한테는 가장 힘든 일이에요. 제가 되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몸이 너무 무거우시고 나이는 들고 나이 들면 살 안 빠지죠. 또 술은 좋아하고 양은 안 줄어들고 그래서 요즘 고민이 살 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마음 먹으면 하기는 합니다. 독하게 마음 먹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으니, 네, 지금 9월이니까 한 달 정도에 한 3kg는 좀 빼볼게요. 좀 부지런히시면 돼요. 또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지킨. 왜냐면 배가 나오니까 이게 옷도 못 입고 너무 숨도 쉬기 힘들고 불편해요. 다행히 제가 얼굴은 좀 작은 편이라 잘 모르시지만 좀 많이 네 배둘레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픈하는 거는 제가 살을 빼겠다는 저만의 네 다짐입니다. 오늘 간만에 그 궁합이나 이런 거 얘기해서 너무 좋았는데 종종 할게요. 뭐 차를 마시든 아니면 뭐 맥주 한 잔을 해도 사실 명리는 이렇게 근거 없이 떠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나 아니면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명리의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단한 명리의 고수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짧은 공부를 통해서 제가 느낀 명리 공부하기 전에 인성 공부를 한 제가 느낀 거는 정말 명리라는 게 운을 관장하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뭐 사업에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을 하거나 이래서 운을 잘 알아서 그거를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자기의 마음 공부로 자기의 성격을 바꾸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그냥 본인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근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길을 가거나 본인의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명리를 본인을 아는 공부로 활용하시면 좋지 이거를 뭐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학문보다는 저는 본인을 다스리는 학문으로 명리를 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네. 배불러가지고 술을 마실 수 있을 화딱지. 저 영상에 광고 붙었어요.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광고를 다 봐주셔야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래오래 방송을 해서 저를 방송에서 보고 싶은 분들 제가 방송에서 수익이 나야 제가 방송에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봐주세요. 제가 뭐 이런 부탁 저도 체면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라 그런 걸 절대로 타인에게 요구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공부하는 건 좋은데 사주를 많이 보면 제가 기가 되게 딸려요. 그러니까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분들의 어떤 이게 있기 때문에 사주 상담은 많이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아는 지식을 주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담도 개인적으로는 하겠지만 제가 아는 지식을 인문학적으로 많이 전달하고 싶은 게 저의 그거기 때문에 방송을 오래 하고 싶기는 해요. 사주 상담보다는. 물론 사주 상담을 하시는 분들 제가 그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사주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제가 기가 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라는 게 서로 교류하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 임수분들 사주를 봤는데 수가 금생수잖아요. 저에게서 수는 빠져나가는 기운이잖아요. 엄청 기가 빠지는 걸 느껴서 얘 오행이 무섭구나 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고 광고가 뜨면 광고를 조금 지루하더라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으면 네 스킵하시고 본 방송만이라도 많이 봐주세요. 화탁지. 저기 라이브를 제가 기계치잖아요. 이 기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라이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알아볼 테니까 라이브를 1회 할 때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근데 이걸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리플도 안 다시던데 라이브 방송으로 어떤 걸 할까. 뭐 정제를 해주세요, 식신을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연애를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네, 좋네요.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 술방할 때 되게 신났는데 저는 초심을 잃고 싶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방송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는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저의 팬이라고 하면 저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섭섭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엥? 엥? 뭐 저장됐다고 나오는데 지금 끊기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에 끊기면 제가 아닌가? 아, 바보 같아.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왜냐면 저 중간에 또, 네, 뭐 방금 문자가 떴어요.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안녕히 주무세요. 중간에 또